자, 앞에서 말로만 얘기했는데요. 이제 지금은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볼티지 플러스 쪽이고, 이게 볼티지 마이너스예요. 이쪽이 시간이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전기전자 공부하는 사람들은 보통 프리퀀시 얘기를 할 때 AC를 얘기를 해요. AC. 근데 AC가 정말 설명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긴 하는데, 보통 이렇게 삼각형 파형도 있어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가는 애들. 그러니까 한 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처음에 시작하는 출발점하고 똑같이 시작하는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되는 거는 주기적인 프리퀀시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사이클이 끝났다 그래서 얘를 주기라 그러면 주기, 뭐 이런 거 알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이 주기가 1초에 얼마나 반복되느냐가 헤르츠인데, 주파수인데, 이게 가정진 같은 경우는 60Hz잖아요. 그러니까 1초 안에 이 60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주기가 똑같은 게. 그게 60Hz를 의미하는 겁니다. 저기 설명하는데 좀. 그러니까 이 주파수라는 개념도 좀 나눠요. 이 주파수가 일정한 주파수냐,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는 주파수냐, 이렇게 나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파수 자체에서도 DC도 주파수가 있고 AC도 주파수가 있어요. 왜냐면 DC 같은 경우도 0V에서 5V, 0V에서 5V 뭐 이런 높낮이가 이렇게 유지가 되면 얘는 주기를 주거든요. AC는 뭐 복선으로 해서 주기를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주기를 컨트롤하는 게 LED 디머예요. LED 디머 형태. LED 디머는 또 가면 뭐 듀티 사이클이라고 해서 듀티비라고 해서 듀티비로 평균 전압을 높게 하든지 낮게 하든지 하는 걸로 하는 거고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일정하지 않는 프리퀀시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리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리플. 그러니까 리플이 전자적인 쪽으로 얘기하면 노이즈에 속해요. 그러니까 리플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DC 같은 경우는 AC도 마찬가지지만 깨끗한 파형은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나가고 5V 쭉 나갈 때 깨끗하게 나와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위아래로 튀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는 정말 깨끗하길 원하는데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리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용어도 알아두시면 나중에 좀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자, 오늘은 프리퀀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은 테스터기에서 볼 수 있는 프리퀀시 측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프리퀀시라는 거는 AC도 있고 DC도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퀀시는 주기적인 건데요. 일정한 파형이 주기적으로 생겨야 프리퀀시가 형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AC도 DC도
높고 낮음이 주기적으로 반복이 되면 프리퀀시 측정이 가능해요. 굳이 AC가 아니더라도. 그리고 파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톱니파, 삼각파 이런 형태들이 주기적으로 어떤 모양을 갖추고 있으면 프리퀀시가 측정이 돼요. 그거를 꼭 유념해 주세요. 지금은 AC 모드의 프리퀀시입니다. 다들 아시지만 지간에 있는 콘덴서에 플러그 넣으면 AC 213V에 60Hz니까 저렇게 판별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뭘 할 거냐면 DC 파형을 잴 거예요. DC 파형. 제가 아까 프리퀀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죠. 높고 낮음에 존재를 하고 그게 특정한 크기에 대한 길이를 갖고 주기를 가지면 그게 프리퀀시가 돼요. 뭐 프리퀀시 주기가 어떠니 뭐 이런 거를 얘기하기는 보다는 프리퀀시도 DC가 갖고 있다. 높고 낮음만 존재를 하고 일정하게 유지만 된다면 그게 프리퀀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딱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테스터기의 AC 모드지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저렴한 측정기에 1kHz에 3.3V 파형을 재면 kHz가 1kHz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왜 1.5냐? 그러니까 AC는 DC는 0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방향이지만 AC는 위아래 중간선을 택하기 때문에 얘는 1.5V라고 표시를 해요. 근데 전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DC도 AC 형태의 모드의 프리퀀시를 갔을 때는 프리퀀시 측정이 가능하다.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말로만 얘기했는데요. 이제 지금은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볼티지 플러스 쪽이고, 이게 볼티지 마이너스예요. 이쪽이 시간이 증가하는 방향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렇게 전기전자 공부하는 사람들은 보통 프리퀀시 얘기를 할 때 AC를 얘기를 해요. AC. 근데 AC가 정말 설명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긴 하는데 보통 이렇게 삼각형 파형도 있어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가는 애들. 그러니까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처음에 시작하는 출발점하고 똑같이 시작하는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되는 거는 주기적인 프리퀀시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사이클이 끝났다 그래서 얘를 주기라 그러면 주기 뭐 이런 거 알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이 주기가 1초에 얼마나 반복되느냐가 헤르츠인데 주파수인데, 이게 가정진 같은 경우는 60Hz잖아요. 그러니까 1초 안에 이 60번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주기가 똑같은 게. 그게 60Hz를 의미하는 겁니다. 저기 설명하는데 좀. 그러니까 이 주파수라는 개념도 좀 나눠요. 이 주파수가 일정한 주파수냐, 그러니까 일정하지 않는 주파수냐, 이렇게 나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파수 자체에서도 DC도 주파수가 있고
AC도 주파수가 있어요. 왜냐면 DC 같은 경우도 0V에서 5V, 0V에서 5V 뭐 이런 높낮이가 이렇게 유지가 되면 얘는 주기를 주거든요. AC는 뭐 복선으로 해서 주기를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주기를 컨트롤하는 게 LED 디머예요. LED 디머 형태. LED 디머는 또 가면 뭐 듀티 사이클이라고 해서 듀티비라고 해서 듀티비로 평균 전압을 높게 하든지 낮게 하든지 하는 걸로 하는 거고요.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일정하지 않는 프리퀀시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리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리플. 그러니까 리플이 전자적인 쪽으로 얘기하면 노이즈에 속해요. 그러니까 리플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DC 같은 경우는 AC도 마찬가지지만 깨끗한 파형은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나가고 5V 쭉 나갈 때 깨끗하게 나와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위아래로 튀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는 정말 깨끗하길 원하는데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리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용어도 알아두시면 나중에 좀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자, 오늘은 프리퀀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누르면 켜지고, 켜진 상태에서 쭉 누르고 있으면 밝아지고, 그 다음에 띄었다가 쭉 누르고 있으면 어두워지고, 다시 한번 띄었다가 붙였다 띄면 한번 띄면 꺼집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은 저희 카페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건데요. 그러니까 항상 전자회로를 보면 열이 발생을 하는데 도대체 그 열이 좋냐 나쁘냐. 열이 나는 거는 결국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열을 발생시켜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히터라든지 열풍기 이런 것들은 원래 목적 자체가 열을 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애들은 열이 많이 발생하는 게 좋은데, 원래 열을 발생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든 회로가 아니면 열을 발생시키는 것 자체는 좋은 건 아닙니다. 다 아시겠지만 열이라는 것 자체는 열이 왜 발생되냐고 하면 벌써 저항을 얘기를 해야 돼요. 저항. 자, 다 아시는 거 V는 IR이죠. V는 IR이에요. 근데 볼티지는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DIY에도 보면 12V나 24V. 근데 저는 12V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12V에서 I가 20A로 정해져 있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변할 수 있는 거는 저항밖에 없어요. 저항이라는 R밖에.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뱅크가 12V에 뭐 100A를 지속 출력을 낼 수가 있다. 뭐 200A를 지속 출력을 낼 수 있다. 했을 때는 I라는 값 자체가 100을 갈 수가 있고 지속으로 200을 갈 수가 있고 출력이 그렇습니다. 근데 R이라는 건 뭐냐면 저항인데 이게 얼마냐에 따라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P는 VI죠. 파워는 뭐 기호를 W를 쓰는데 이거를 쓰면 V는 IR이기 때문에 I 제곱의 R이에요.
i제곱이 R인데 두 개의 변화하는 게 있는데 하나는 전류고 전압인데 그러니까 저항인데 이 저항의 수치에 따라서 파워 나는 출력 즉 우리가 쓰고자 하는 부분에 들어가는 이 파워가 틀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R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쓰고자 하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가 원하는 부분 뭐 열을 낸다든지 뭐 충전을 한다든지 마지막 단의 저항이 되거든요. 네,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그냥 12V만 갖고 얘기를 할게요. 1A 자체도 엄청 큰 암페어예요. 열을 발생할 수 있는. 자, 12V에 내가 2A를 흘린다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R이라는 부분, 저항에서는 6옴 정도가 형성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12V에 1A를 하면 R은 12옴이 돼야 12V를 소화를 할 수가 있어요. 1A를 출력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 부분이 왜 틀리냐? 근데 대부분의 유튜브를 보면 저항은 그냥 전압 분배요. 뭐 그런 법칙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항을 읽는 거는 뭐 땅콩만한 그림 그려서 하나, 둘, 세 개 그려놓고 나머지 네 번째는 오차에 대한 수치입니다. 뭐 이런 얘기만 해요.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고 기본을 지나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을 사용하실 때는 열을 감안해서 뭐 2분의 1와트냐 4분의 1와트냐 뭐 1와트냐 이런 구분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와트라는 기준이 뭐냐면 열을 얼마나 더 견딜 수 있느냐라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이 2분의 와트형입니다. 4분의 1와트형입니다. 1와트형입니다. 이걸 구분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SMPS에서 이거 아시죠? 부스트 벅 인버트 스위칭 레귤레이터라고 해서 SMPS 회로에서 사용하는 IC인데요. 대부분 220V 뭐 이렇게 넣어서 뭐 DC를 레귤레이션 하는 DC를 출력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에서 나온 데이터 시트인데 이 데이터 시트를 보면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여기 보면 앰비언트 템퍼런처라는 게 있어요. 그 온도에 따른 출력 암페어와 커런트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를 그냥 간단하게 그래프 형식으로 표시를 한 건데요. 자, 보통 IC를 공급하는 회사든 저항을 공급하는 회사든 기준이 되는 온도는 25도로 해서 데이터 시트를 작성을 합니다. 25도로 해서. 근데 25도를 기준을 해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신 게 뭐냐면 온도가 낮아지면 왼쪽 방향으로 하면 온도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출력적으로 나가는 커런트라든지 볼티지라든지 증가가 해요. 근데 온도가 높아지는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가면 이게 출력이라든지 커런트라든지 이 부분들이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실 게 뭐냐면 온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IC 뭐 콘덴서 그 전자부품들은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성질은 최대 스펙으로 내보내는 거는 항상 상온이라고 하는데 상온 25도씨 기준으로 해서 자랑하는 스펙이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인풋 대비 아웃풋에 대한 효율성도 떨어지고, 심지어 IC가 열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기 성질을 잃어버리고 제 역할을 못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이 항상 여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파뱅들이, 그러니까 파워뱅크를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워뱅크는 10A, 20A 이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출력이 뭐 12V형 인버터에서 220V를 쓰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50A 이상 100A, 주로 에버리지 100A를 내보내기 때문에 100A라는 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걔가 조그마한 저항에, 그러니까 2롬이라는 저항에서 100A를 흘리면 발생하는 열이 어마어마해요. IC도 마찬가지고, IC에 직접 가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열을 컨트롤 하지 않으면 내가 12V에 100A를 넣어도 대부분의 것들이 열로 전기에 대한 에너지가 그냥 열로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이라는 거는 파뱅 갖고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결코 좋은 게 아니고, 전자회로 측면에서도 열은 정말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열이 많이 발생하는 거는 효율성. 내가 주는 만큼 아웃풋이 그만큼 100% 근접하게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효율성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할 때는 겨울이든지 여름이든지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팬을 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회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번 동영상에서 제가 얘기하는 핵심만 얘기해서 부수적인 것들은 많이 기본적으로 뭐 다뤄야 될 부분은 많이 못 다뤘는데요. 그러니까 열이라는 것 자체는 나면 안 좋아요. 곧 내가 준 만큼 전기를 다 쓰지 못한다. 그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